안녕하세요 여러분, 여행작가 돼지보스입니다. 오랜만에 뭔가를 작정하고 얘기하려고 카메라를 켰는데 그 치앙마이 갔다 온 비용에 대해서 얼마가 들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댓글로 간혹 보여서 정말 오랜만에 치앙마이 컨텐츠로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제가 치앙마이에 머물렀던 기간은 총 69일입니다. 2달 하고 한 열흘 정도 더 있었던 셈이죠. 그리고 그 2달하고 열흘 동안 쓴 총 비용은 28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저 혼자 여행을 했고, 이제 제가 혼자 밥 먹고, 뭐 어디 외곽 여행 가고, 뭐 충분히 뭐 아끼지 않고 먹을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그런 비용이었어요. 근데 이게 많이 든 비용이라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일단, 저는 뭐 쇼핑을 그렇게 즐기는 편은 아니어서 딱히 거기에서 뭐 물건을 산다든지 뭐 좀 큰 비용을 뭐 지출했다든지 이런 건 별로 없었거든요. 구체적인 항목을 말씀드리면 일단 그 280만 원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숙박비겠죠. 제가 처음 한 달은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예약을 하고 들어갔어요. 이제 에어비앤비는 조금 가격이 비싸죠. 현지에서 발품 파는 것보다는. 근데 제가 또 발품을 파는 것도 사실 조금 귀찮고, 또 발품 파는 동안 한 2, 3일 정도는 또 다른 뭐 호텔이라든지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러야 되잖아요. 근데 또 거기에 또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뭐 크게 차이는 안 나겠다 싶어서 에어비앤비로 일단은 네, 방을 예약하고 한 달을 먼저 살았습니다. 그 비용이 54만 원. 그 아파트, 님만해민에서 가까운 아파트에 살았었고, 원룸 형태였고요. 그리고 물론 관리비랑 뭐 전기세, 수도세 뭐 이런 것들은 다 포함된 가격이었어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했던 숙소였지만, 그 님만해민에서 항상 들리는 그 비행기 소음, 그게 하나 단점이었죠. 그래서 숙소에 대한 어떤 자세한 사항은 저의 전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54만 원이 들었고, 그 다음 달에 이제 머무는 숙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발품을 제가 이제 팔기 시작했죠. 근데 제가 가고 싶었던 데가 그 치앙마이 후문의 디콘도 캠퍼스 리조트였어요. 리조트 맞나? 캠퍼스?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공실을 이제 구하려고 막 발품을 팔았는데, 처음 한 일주일 정도는, 그러니까 한 달 살 만한 공실이 안 나서 처음 일주일을 이제 디콘드 캠퍼스의 4층에 있는 어떤 방에서 머물렀거든요. 그거는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일주일 머무는데 3,500바트 들었으니까 지금 환율로 일주일 동안 3,500바트. 이게 저렴한 가격은 절대 아니거든요. 일주일에 3,500바트가 꽤 큰 돈이죠. 태국에서는 13만 3,700원 나오네요. 그러니까 일주일 머무르는데 13만 원이 들은 거죠. 13만 원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 달 머물 집을 이제 찾아가지고, 그 집은 또 제가 에어비앤비를 돌려가지고, 그 에어비앤비 주인을 직접 만났어요. 만나서 현금 거래를 하면서 이제 디스카운트를 했죠. 이제 좀 깎아달라고 얘기를 해서 깎아주는 조건으로 이제 돈을 많이 깎으면서, 네, 관리비랑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 가격으로 해서 40만 원, 네, 40만 원에 이제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달하고 일주일 동안 머무는 가격이 총 54만 원 플러스 13만 원 플러스 40만 원은 107만 원. 네. 107만 원이 숙박비로 들어갔습니다. 107만 원이 숙박비로 들어갔으니까 저는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여기에 이제 뭐 그 머물렀던 숙소에서 제가 따로 구비해야 될 부분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왜냐면 뭐 인덕션이라든지 전자레인지라든지 뭐 그런 필요한 것들, 가전제품들이 다 들어가 있었고, 또 이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전기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신경 안 쓰고 그냥 머무를 수 있었기 때문에 네,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07만 원이라는 돈으로 69일 동안 머무는 거는 뭐 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숙박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천차만별이고, 전에 제가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뭐 진짜 발품 팔아서 부동산을 끼냐, 아니면 뭐 집주인과 바로 이제 계약을 하냐, 아니면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뭐 하냐, 에어비앤비도 뭐 바로 그냥 계산을 해서 뭐 쓰냐, 아니면 에어비앤비 주인을 따로 만나서 거기에서 뭔가 딜을 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정말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사람마다 또 가시는 분들의 그 일행 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그냥 얘기하고 싶은 거는 좀 많이 저렴하다 싶으면 또 저렴한 이유가 있고 좀 비싸다 싶으면 또 비싼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렴하다, 가성비가 좋다 해서 막상 가보면 뭐 내가 이제 집에서 해 먹을 때 필요한 전자레인지나 인덕션 뭐 이런 게 없다든지, 저렴해서 가보면 뭐 나중에 나오는 전기세가 뭐 많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식의 뭐 약간의 이제 아쉬운 지점들이 또 있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280만 원 중에 107만 원은 숙박비로 나갔고, 항공비는 제가 굉장히 저렴하게 한 편이었어요. 치앙마이로 들어갈 때는 에어아시아를 이용해서 13만 원에 갔습니다. 굉장히 저렴한데 제가 방콕을 경유해서 갔고, 그 방콕에서 그 경유하는 그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근데 그게 또 밤이었기 때문에 제가 공항 숙박을 할 수밖에 없는, 공항 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거에 대한 영상이 또 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에어아시아 같은 경우는 LCC는 짐을 따로 붙이게 되면 그 수화물의 무게에 따라서 가격이 추가로 붙습니다. 근데 저는 또 따로 붙이는 짐이 없었어요. 정말 배낭 하나 메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저렴하게 갈 수가 있었죠. 네. 그래서 에어아시아를 이용했고, 올 때는 그 제주항공 직항을 탔습니다. 그게 26만 원이 이제 들었고요. 그 26만 원 플러스 13만 원 하면 왕복으로 39만 원, 이제 거의 40만 원 정도가 든 거죠. 그러니까 뭐 꽤 저렴하게 다녀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의 경우에는 좀 시간 컨트롤이 좀 자유로운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저렴하게 다녀오는 게 가능했다고 봐요. 또 짐도 없었고. 근데 또 이제 시간 제약이 있으신 분들은 뭐 진짜 항공사가 프로모션을 한다든지 뭐 저 되게 비성수기에 좀 싸게 나온 상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이용하시는 게 좀 제약이 있죠. 그래서 네, 39만 원이 이제 항공비로 들어갔으니까 총 39만 원 플러스 107만 원 하면 146만 원. 그러니까 280만 원 중에 146만 원이니까 절반하고 조금 그 이상을 항공비와 숙박비에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제 나머지 돈은 이제 생활비로 썼겠죠. 거기에서 제가 이제 그 가계부를 나름 또 썼는데, 하루에 보통 제가 400바트 이상은 꼭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렴하게 뭐 돈을 안 쓴 날도 기본적으로 400바트 정도는 쓴 것 같아요. 400바트면 이제 우리 지금 네이버 시세로 15,000원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하루에 15,000원 정도는 쓴 거예요. 뭘 썼나 보면 다 뭐 밥 먹고 물 사 먹고 커피 마시고 뭐 이런 정도예요. 혼자 이용한 거고, 물론 뭐 이제 국수 한 그릇 하면 뭐 40밭 50밭 뭐 이렇잖아요. 근데 영상 보셔서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돼지보스기 때문에 혼자 먹는 것 치고는 제가 꽤 많이 먹었고, 심지어 한 끼에 막 400바트 500바트를 쓴 적도 있어요. 혼자. 그래서 적게 먹은 편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밖에 뭐 밥만 먹은 거는 아니잖아요. 뭐 스무디도 사 먹고 버블티도 사 마시고 뭐 이것저것 사 마셔서 하루에 400바트에서 500바트를 먹는 것으로만 썼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물가를 조금 알려드리면, 물은 제가 보통 2리터짜리 생수를 자주 사서 마셨는데 집에 두고, 그 1리터가 편의점에서 구매했을 때 12바트에서 14바트 정도 했어요. 뭐 한 400원 정도 하는 거죠. 400~500원? 네, 500원 정도 이제 2리터당 네, 물값이 그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뭐 주스, 생과일 주스를 사 먹는다, 버블티를 사 먹는다 하면 생과일 주스가 보통 이제 저렴하게는 뭐 한 20바트, 25바트 정도 하고, 음료를 사 마신다 하면 좀 비싼 집은 커피 값도 한 50바트, 60바트 정도 합니다. 그래서 뭐 거의 끼니 하나, 뭐 우리나라도 그렇죠. 커피값이 그렇게 저렴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밥 한 끼 값이 커피 값으로 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 50바트, 뭐 싸게 마신 날 뭐 20바트, 30바트 이런 식으로 돈이 나가고, 한 끼 먹는 데는 보통 제가 100바트 이상 지출을 한 것 같아요. 아무리 뭐 국수 한 그릇이 40바트, 50바트라고 하더라도 그 한 그릇이 사실은 되게 양이 적거든요.
제가 많이 먹는 것도 있지만 아마 그 한 그릇으로 배부르다 하실 분들은 성인 기준에서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라도 양이 적기 때문에 저는 뭐 그래서 보통은 곱빼기로 먹었고, 곱빼기로 성이 안 차면 그냥 두세 그릇씩 막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바트, 120바트 뭐 이런 식으로 한 끼 식사 값이 나왔으니까 뭐 사실 한국에서 뭐 어디 김밥 천국이랑 나 동네 분식점에 가서 밥 먹는 거랑 크게 솔직히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100바트면 지금 환율로 3,820원 정도 나오니까 네, 뭐 한 끼당 뭐 4,000원, 5,000원 정도는 뭐 쉽게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400바트에서 500바트가 순전히 먹는 걸로 나갔다. 근데 이제 또 먹는 것만 나가진 않잖아요. 뭐 제가 필요한 물건들 사고, 뭐 실생활용품 사고, 가끔은 뭐 옷이라든지 뭐 필요한 것들 사고 하면 뭐 하루에 많이 쓸 때는 뭐 600바트, 700바트까지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외곽으로 하루 뭐 나들이를 간다, 여행을 간다, 예를 들어서 도이인타논을 갔다, 혹은 뭐 맥감봉을 갔다, 이런 식이면 네, 1000바트 이상 들었습니다. 보통 1200바트에서 1300바트를 썼던 것 같아요. 뭐 왔다 갔다 교통수단 이용하고 거기 가서 뭐 밥 먹고 뭐 돌아보고 입장권 있으면 입장권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300바트. 근데 또 이 기준은 외곽 갈 때는 이제 혼자 가기보다는 여러 명이서 같이 간다든지 뭐 최소 2명이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조금 더 돈을 절약할 수가 있었죠. 절약해서 나온 가격이 보통 1200바트에서 1300바트 그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비 뭐 이런저런 것들 쓰다 보니까 네, 총 280만원 정도를 제가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 살기를 준비하고 가시는 분들도 넉넉하게 한 200만원 정도 예산은 잡으시는 게 너무 막 이렇게 왜 말이 안 나오죠? 너무 이렇게 절약하지 않은 수준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저 범위에서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인 기준 치앙마이 한 달 살기를 한다 그러면 아끼려면 정말 아낄 수는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이제 물가가 저렴한 나라이다 보니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아낀다라고 하면 네, 100만원 이하, 100만원 전후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이제 먹는 것도 좀 줄이고 내가 계속 돈을 아껴야 된다라는 의식을 계속 아마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그래도 좀 편안하게 뭐 숙소 컨디션도 나쁘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목마를 때 뭐 마음껏 사 마시고 뭐 저는 또 이제 영어도 배우고 거기 치앙마이 대학교에서 언어교육원도 다니고 뭐 마음 땡길 때는 이제 외곽에 있는 근교 여행도 하고 뭐 이랬기 때문에 사실 막 아껴야 된다라는 강박을 가지고 여행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쓰는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니어가지고 그래도 아낄 수 있으려면 아끼되 그렇다고 뭐 내가 먹고 싶은 것까지 포기하지는 말자 뭐 이런 주의였거든요. 네, 저는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네, 280만 원이라는 돈이 이제 제가 2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들었기 때문에 한 달 살게 하시는 분들은 200만 원이면 정말 뭐 넉넉하게 이제 지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150만 원, 100만 원, 120, 130만 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들었던 비용을 딱 반으로 쪼개서 120에서 130만 원 정도 선만 돼도 혼자 이제 머물기에는 큰 무리는 없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관건은 이제 항공권이랑 그리고 숙박비겠죠. 이게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니까 여기에서 얼마나 절약하냐에 따라서 총 드는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러면 네, 한 그래도 150만 원, 200만 원이면 진짜 넉넉할 것 같고 150만 원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 100만 원 정도면 내가 좀 절약을 해야 된다라는 의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100만 원 그 이하로 가려면 네, 내가 정말 절약해야 되고 항공권도 정말 경유해가지고 저렴하게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머리를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렴하다 하지만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에 머무는 시간 대비 뭐 치앙마이가 저렴한 건 사실일 거예요.
그렇지만 여행자의 어떤 포지션에서 입장에서는 현지인들만큼 저렴하게 물가를 누릴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뭐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우리가 여행이다라고 마음을 먹고 가면 그거는 뭐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지금 내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것보다는 돈을 많이 쓰게 되니까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의 이제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최근에는 지금 치앙마이 영상이 이제 안 올라가고 계속 국내 여행 영상이 올라가고 있죠. 네, 그건 뭐 당연히 치앙마이 영상이 다 올라갔기 때문이죠. 치앙마이 영상 보고 이제 제 유튜브 채널 접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치앙마이가 뭐 완전한 끝은 아닙니다. 제가 시즌 1이라고 분류를 해놨다시피, 제가 아마 치앙마이는 앞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영영 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많이 아쉬우신 분들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또 관련 영상이 올라가는 날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